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격일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일 근로자 연차수당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제가 그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찍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안 찍을 생각입니다. 너무 지금 제가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에는 좀 자제하고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너무 덥고 코로나 때문에 다니기 힘드시죠? 도비 is free래요. 도비는 자유예요. 이러는데 저도 좀 자유롭고 싶네요. 네, 바닷가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시원한 데 좀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죠, 요즘은. 자,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랑 비슷한 여자가 연차수당이란 뭔가 고민하고 있죠? 연차수당은요, 말 그대로 연차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주면서 쉬어라 라는 얘기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죠. 그래서 15일에 유급휴가를 주고요. 2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3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간 80% 정도 출근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만근인 달에 그 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25일을 한도로 해요. 그래서 아무리 직장을 30년을 다녀도 25일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그 휴가 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대요. 자, 요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 써야 될까요? 취업규칙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연차를 한다. 요 뒤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는 아까 위에 통상임금 대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그랬죠? 근데 요건 어디 있는 거대로 한다? 취업규칙.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하죠? 통상임금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으로 하고 싶으면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야 돼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했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연차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근로수당, 뭐 어떤 가산수당 이런 거는 통상임금으로,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만약에 취업규칙에 그 연차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둘 중에 하나로 준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자,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수당으로 준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줍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만약에 취업규칙에 명확히 평균임금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그 청소업체에서 도급비 내역서 맨 처음에 산출해서 제출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 이거에 대해서 청소업체 아니에요. 경비업체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업체는 그게 없잖아요. 격일제 근로자가 아니죠. 경비업체에서
이제 입찰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입찰하면 다들 본인들 이렇게 견적서 만들어 갖고 도급비 명세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급비는 보통 급여잖아요. 그 명세서 해가지고 연차랑 퇴직 충당금 해가지고 제출하잖아요. 그때 이거 갖고 이제 싸운 거예요. 연차가 8시간인가요? 12시간인가요? 이거를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기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을 준 거예요. 8시간은 8시간이 아니다. 왜냐면 8시간은 우리 일근직 근로자들이죠. 일근직 근로자들은 그 월소정 근로시간, 일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연차를 하는데, 이 격일제 근로자들은 12시간씩 휴게 시간이 없다면 24시간을 통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2 하면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소정 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임금이에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근로시간의 임금이에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아니라는 거죠. 휴게시간 미포함이라는 거죠. 이게 근로개선 정책과 2445, 2014, 0422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로개진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일 수만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동수당,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쓰여있죠. 귀질의의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즉 아까 격일제 근로자라고 그랬죠. 적용 제외 승인,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를 얻은 경우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 그건 즉 실제 근무시간 곱하기 시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24시간을 일하지만 이분들은 하루씩 나눠서 일하는 거잖아요. 12시간 나눠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24시간을 일하시는데 그 중에 4시간이 휴게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20시간이죠. 20시간 나누기 2 격일이니까 그럼 10시간이죠. 10시간 곱하기 시급은 하루 연차 수당이다. 이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근로자의 날 계산식이잖아요. 그죠? 계산식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가산수당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요. 가산수당은 뭐죠?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추가로 받는 걸 이야기를 해요. 휴일이나 야간이나 시간외나 이런 부분이 가산수당이죠. 이런 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할 때는 휴게시간 빼고 그 시간 곱하기 시급, 실질날 하루 근무한 시간 곱하기 시급하면 돼요. 그럼 하루 연차 수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죠. 실질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빼고 월급을 지정하잖아요. 그죠? 월급을 지정을 하면 이거를 계산을 이 10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거의 급여는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급을 계산을 해서 10시간 곱하기 시급 해서 하루 연차 수당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할 때는 야간이나 어떤 가산수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그 시간에다가 시급 곱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으로 제가 이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평균임금도 혹시 시급을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 왜냐하면 평균임금에는 야간가산수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휴게시간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고 막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평균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죠. 그냥 그날 하루치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또 그래서 통상 시급으로 계산 자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평균 임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이 임금 있잖아요. 이거를 구해갖고 이 하루 일당을 구하는 거잖아요. 통상 시급처럼 어떤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만약에 가산수당이라던가 이때 일을 더해서 시간의 수당이 발생했다거나 뭐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어떠거나 그러면은 평균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을 구하지 못하죠. 제가 잠깐 이거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급여뿐이 아니라 어떤 통상 시급이나 통상 임금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지급된 모든 급여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야간 가산수당도 포함되겠죠. 제가 이건 질의를 한 거예요. 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권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래요. 여기까지 아까 봤죠? 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땐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대요. 즉 만약에 300만 원씩 3개월을 받았는데 한 달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3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950이죠. 950 나누기 일수. 만약에 91일이면 91일, 90일이면 90일 이렇게 4로 일당을 구하겠죠. 그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평균임금으로 지급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통상임금을 이 연차를 이 격일제 근로자 연차를 줄 때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자꾸 통상임금으로 주면서 일단은 취업규칙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취업규칙에 통상이냐 평균이냐 그걸 먼저 구하시고요. 자, 통상으로 구한다면 야간가산수당 넣지 마시고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 그 24 중에 휴게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2로 나눠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 곱하기 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평균임금으로 되었을 때는요. 3개월 평균을 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시점. 여기 보시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그 이전 3개월 동안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실제로 그 지급한 날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여러분들 또 막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가 아니고요. 뒤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급여 언제 지급한 그 기준이 언제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만약에 통상임금으로 하신다 그러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마지막 달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9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2020년이죠. 2020년 1월 1일부터 연차 쓰잖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날 연차 만료되죠. 그러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이 언제예요? 2020년 12월 30일이죠. 이 달의 임금, 요 통상임금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연차가 평균임금은 2021년 이분이 6월 1일 날 만약에 이분이 연차 이 산정사유가 발생했어요. 연차를 받아요. 그러면 5월 31일, 4월, 3월 1일부터 5월 31일 요 사이에 있는 연차로 지급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저희 카페에서 본 내용인데, 그, 요거는 제가 그 연차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만약에 뭐 시간의 수당이나 있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아까 제가 너무 요즘 열심히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러 이렇게 유튜브 시간이 많이 남으시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그거를 왠지 미루고 이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유튜브를 제가 좀 아마 못 찍을 것 같아요. 계속 일단 제가 이렇게 틈틈이 찍기는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유튜브를 못 찍을 수도 있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밤에 좀 찍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찍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더운 여름에 어디 나가기 힘드시면 저희 판도라 격리 실무 보시면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코로나 걸리시더라도 혹시라도 걸리시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